가고 이제 새로운 얘기 한 2개 정도만 더 해볼게요. 먼 훗날에 또 하겠지만 봐요. 우리가 일단 저번에 요거 했었지. 요거 했었고 내가 지금 요렇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비율 관계에 대해서 좀 이 얘기만 좀 하자 그랬잖아. 여기가 극점, 변곡점, 극점, 교점. 이랬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다 어떻다고? 같다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변곡점이라 그랬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까지가 뭐 1대 이렇게 세가지고 루트 3. 요렇게 가기로 했었지. 요거까지만 좀 알아두자라고 했었고. 그러면 4차 함수 개형에서 요렇게 되어 있었을 때 요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극점이죠. 그럼 얘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지? 극점으로부터 3대 1. 요렇게 완성된다 그랬고. 된 거. 그 다음에 완벽한 W 모양일 때. 나머지들은 제가 적분할 때 좀 설명을 할 생각인데.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에 뭐랄까.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라고 하면 어떻다? 여기와 여기의 극값이 같다. 완벽한 W 모양이다. 여기까지를 내가 설명을 했었고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할까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봐봐.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건데 우선 저번 시간에 이것도 하긴 했어. x 플러스 a와 fx가 같다라고 하면 얘는 주기가 뭐란 함수야? 주기가 a인 함수라 그랬어.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좀 옮겨보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a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또 a까지 그릴 수 있고 요렇게 또 a까지 그릴 수 있고 그치? 그래서 2a, 3a 요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요 얘기도 했었어요. a 플러스 x 그 다음에 f의 a 마이너스 x 이래버리면 얘는 x는 a에서 대칭인 함수야. 오늘 요 얘기만 조금 더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점에서 x가 a였다면 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면 이 그래프도 요렇게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던 거라고. 야 그러면 야 예를 들었을 때 f의 2 플러스 x는 f의 2 마이너스 x 딱 적혀 있다. 그럼 하고 하면 x는 2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대칭하겠다는 얘기지. 좋아. x는 2에서 대칭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요렇게 그려지면 얘가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이거 어때? f의 3 플러스 x는 f의 1 마이너스 x 이러면 어때? 이거는 뭘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f의 3 플러스 x는 f의 1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어때요? 2에서 x 대신에 제가 얘기해 볼게요. 1 마이너스 t 같은 거 한번 마이너스 1 뭐 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같은 거 한번 대입해 볼게. 그냥 x 대신에. 그럼 얘가 뭐로 바뀔까? f의 2 마이너스 t가 되지. 여기는 뭐가 돼? f의 2 플러스 t가 되지. 결국 얘도 2에 대한 대칭식을 내가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로 나올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너무 뻔하잖아.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내는 경향이 간혹 있어.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엔 얘랑 얘랑 더해보세요. 4의 평균은 2. 이렇게 바뀌는 거야. 다시 3과 1의 평균은 몇이야? 2.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까지 돼야 돼. 자 그러면 내가 또 이래 볼게. 이 얘기도 처음 하죠. f의 2 플러스 x인데 더하기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는 0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때? 얘는 뭘 말하는 걸까? 저거는요. 지금 오늘 새로운 얘기를 지금 두 개, 이거 첫 번째 하고 있고 이거 두 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 원점 대칭. 이건 뭘 뜻하는 걸까? 2에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요. 봐봐.
얘는 결과적으로 2,0 대칭함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봐봐.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2,0이라고 해봐. 천천히. 조금 어려울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서 x만큼 더한 이 함수값과 x를 뺀 거에 함수값을 더하면 얘랑 평균이 뭐가 나와? 얘가 나올 거거든. 이해돼요? 다시. 이거 어려워. 그래서 이거 2회전 때 하려다가 미리 한번 짧게 소개하는 거예요. 봐봐요. 다시.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3 플러스 x 더하기야 이번에. 는이 아니라 더하기. f에 3 마이너스 x는 0이다 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것도 필요 없어. 3차 함수를 요렇게 예를 들어 그렸을 때 요 점이 한가운데 이 점이 3,0이고 이 3,0을 기준으로 대칭한다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라고? 3에서 x만큼 더해봐. 그때 이 함수값과 3만큼 x만큼 빼봐. 그때 이 함수값이 얘랑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 0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게 원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의 평균이 0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함수값이 뭐야? 3에서 x만큼 더한 거의 함수값. 여기 있네요. 이 함수값이 뭐야? 3에서 x만큼 뺀 거의 함수값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얘랑 더한 게 평균을 재면 0이다야.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f에 3 플러스 x 더하기 f에 3 마이너스 x는 4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이제? 아니. 얘가 3,0에서 대칭함수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에서 대칭함수일까? 3,2. 그렇죠. 3,2. 왜 그러냐면 봐봐.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 다시 한번 써드릴게. 얘가 왜 3,2일 수밖에 없냐면 x만큼 더해서 여기까지 와. 이게 뭐야? 이 그래프야. 이 함수값이야. x에서 x만큼 빼. 3에서 x만큼 빼. 이 함수값이 뭐야? 이 함수값이야. 이 함수값이 뭔지 모르겠고 이 함수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와 얘는 뭐라고? 얘와 얘는 평균을 재면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석한 거냐? 얘의 함수값과 얘의 함수값의 평균을 재면 2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간추리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거네. f의 a 플러스 x 더하기야 f의 a 마이너스 x는 만약에 2b다 라고 해버리면 이 fx는 a, b에서 점대칭을 이룬다. 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몇 번, 이게 몇 페이지냐면 몰라. 여기가 그게 115페이지야. 적어놔. 그 다음에 또 잘 봐봐요. 이런 거 어때? 자. 써놓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웠어요? 아, 그냥 뭐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다시 쓰긴 귀찮습니다. 아이씨, 빨리빨리. 아, 진짜 이씨. 정신 안 차리고 씨. 어떤 새끼야? 영상 보고 할게. 아이씨, 보지도 않는 영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여기까지 했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 이게 fx야. 그러면 이거거든. 너네 최근에 쌤비 숙제에서 이거 많이 했을 텐데 일부러 안 알려줬어. 봐봐.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대충 뭐라고 할까? 2라고 할까? 2? 아 제발 2. 그냥 2라고 해. 신발 몰라. 2. 2라고 하지 마. 2라고 하지 말고 3이라고 해. 그냥 3. 봐봐. 여기가 3,0이거든.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한번 즉석에서 만들어 볼게요. 야, 이거는 얘들아 써먹으면 진짜 빨라져.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봐봐. 내가 3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을게. 됐어? 그때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하고 이 3,0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해. 그 다음에 선분 A, B를 구하라고 해볼게. 된겨? 이해는 됐지? 최근 이번 주 쌤비 숙제를 하신 분들은 이게 익숙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이게 3,0에서의 접선이잖아. 그러니까 접선을 구해. 접선을 구한 다음에 얘랑 같다고 두어.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좌표 찾아. 이 느낌이지. 돼? 이해돼요? 자, 그럼 내가 만들어 볼게. 얘가 미분한 다음에 3을 대입하면 되니까 기울기가 지금 3x 제곱에 마이너스 6x라서 여기다 3을 대입하면 27에 15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15x 한 다음에 아니죠. 다시요.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에 3 대입해봐요. 빨리. 27 빼기 18이잖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9x가 될 거고 9x에 3 대입 마이너스 27 여기까지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접선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9x 마이너스 27을 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7은 0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머지 하나를 구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제일 멍청한 새끼들은 이걸 조립제법으로 찾는 거. 근데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x가 3에서 뭐 했으니까 접했으니까 얘가 뭘 확보했을 것이다. x 마이너스 3을 확보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x가 하나 더 필요했을 거고 얘가 9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필요했겠구나. 플러스 3이 필요했겠구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였어. 돼? 자, 근데 이러지 말자고. 잘 들어봐요. 이러지 말자고. 봐봐.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자. 이거 특별한 스킬이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뒀을 때 이 3차 방정식에 뭘 배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워요.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우거든. 근데 내 의견은 그래. 어차피 늦었어 니들은. 이것만 외워봐. 세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예분의 예지. 그러면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볼까? 이 마이너스 a분의 b의 구조를 봐봐. 얘가 몇 차식? 3차식. 얘는 몇 차식? 2차식이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난 이러면 될 것 같아. 접선 안 구해. 왜 그런 줄 알아? 나 접선 안 구하고 이거 구할 수 있어. 물론 극변극교로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극변극교로도 구할 수 있어. 얘가 0이 찍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이게 여기 있는 걸 모르더라도 구할 수 있어요. 왜게? 구해봐. 마이너스 3. 신발 네가 아까 구해놨잖아. 이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얘랑 같아지는 근이 예를 들어서 x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근데 이미 두 개는 알 수밖에 없어. 접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3 더하기 네모야. 이해돼요? 근데 3차식이 여기 있잖아. 근계수관계 마이너스 예분의 예 3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선생님 직선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가? 야, 이 병신아. 직선이라는 거는 1차식이거든? 이렇게? 이 1차식을 저쪽에 이항해도 이게 바뀌는 거지 이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근의 합은 늘 유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봐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 y는 5x 세제곱에 마이너스 7x 제곱에
플러스 8x에 플러스 10이야. 근데 짠 이래 놓고 봐봐. 여기서 짠 그었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야.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여기를 찾을 수 있겠니라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야. 접선 안 구한다고. 너네 접선 열심히 구했지 최근에? 할 줄 알아야 돼서 시킨 거고. 이제 2회전 땐 슬슬 이 연습을 해보자고. 안 구해도 돼. 왜? 이 새끼 세근의 합이 몇이야? 마이너스 예분의 2. 5분의 7이거든? 맞아? 근데 봐봐. 마이너스 1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이 새끼 모르겠음이라고 두면 이 새끼는 5분의 17인 걸 금방 구할 수 있어. 접선 안 구하고 나머지 교점 하나를 다이렉트로 찾는 거지. 이해되심? 뭘 이용했다? 특별한 거 아니다. 뭘 이용했다?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이용했다. 왜? 3차와 직선이 만날 땐 3차와 2차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근계수 관계의 모는 항상 살아남아. 세근의 합은 항상 고정적으로 살아남아. 오늘 2개 가르쳤어?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최근에 했던 급변극교를 이용해서 빨리 해치우고 삼창의 개수가 2래요. 근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fx는 끝났습니다. 얘들아. 교점이 마이너스 2에서 접했고 4를 지나니까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지? 최고차항 계수 2라고 했고요. x 플러스 2에서 중근을 가지고 x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요렇게 설정하면 끝나는 거네. 됐지? 그러면 미분 없이 일단 그렸고 깜짝이야. 그럼 여기가 극, 변, 극, 교일 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다고요. 근데 이 세 개의 길이가 지금 6이니까 마이너스에서 2로 0으로 0에서 2로 여기가 2란 얘기네. 즉 F2를 찾으라 라는 이야기였네. 이해돼요? 비율 관계로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2에다가 4의 제곱이니까 16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64. 요렇게 정답 쓰시고 넘어가셨으면 됐습니다. 자, 이게 이번엔 x축이 아니라 기울어진 직선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y는 2x예요? 6,3이에요? 끝나. 봐봐. 봐봐. g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2분의 1x래. 여기가 뭐라 그랬냐면 6,3이래. 그래? 이것도 최근에 배웠던 차함수의 표현이야. 봐봐. 난 이러면 될 것 같은데. 3차가 6, 0에서 만나잖아. 나는 이랬을 것 같아. fx는 x-6에서 접했고요. x, 즉 0을 지나요. 최고차항 계수는 아직 모르니까.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거는 x축과의 관계야? y는 2xy의 관계야? 2분의 1xy의 관계이지? 그럼 여기다 뭘만 해주면 되냐면 2분의 1과 만났을 때만 설정해 주시면 끝나요. 이게 차함수의 표현이었어. 끝났지? 근데 문제가 뭘 하라 그랬냐면 모르겠어요. 뭘 하라 그랬냐면 네? B좌표를 찾으래요. 귀엽잖아요. 왜요? 극, 변, 극, 교 이렇게 찾으시면 되지. 된 거지? 근데 봐봐. 그 와중에도 여기도 보여? 극, 변, 교점, 극점, 변곡점, 극점 이렇게도 셀 수 있잖아. 교점은 여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2인 거 알아낸 거죠. 아, 이거 알아내라고? 응. 끝. 됐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2 대입하면 정답 끝나는 거죠. 응? 아니. B의 좌표 구하라 그랬다고? 미안해. 미안해. 8. 이겠죠. 8 대입하면 정답인 거고. 최고차항 계수 안 구했어요. 그러네요. 여기다 6,3만 대입하면 잠깐 6,3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됐지? 아니 안 구했잖아요. 아니 안 구한 거 팩트잖아요. 알려줬대잖아. 그럼 안 구해도 됐었잖아. 어쨌든 어쩐지 알려줬어요? 비율 관계를 했으면은 상관없었는데 됐고 개념은 3번. 제 계략에 넘어갔어요.
자, 얘들아. 나 방금 설명한 거야, 이거. 방금 설명한 거다. 개념 3번. 내가 알려준 스킬을 그대로 한번 입혀보세요. 자, 이 A라는 점이 뭐래요? 요 점이 1, 마이너스 4래요. 됐지? 그러면 이거를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 접선과 얘가 같다로 풀어? 아니면 우리는 그냥 고1 걸로 풀어? 고등학교 1학년 걸로 풀자고. 이 좌표를 별이라고 둘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접했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별 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예분의 예 5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X는 1차네요. 깜짝 놀랐네. 이거 제곱이 아니잖아요. 5x잖아.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미분도 없이 접선 구하는 것도 없이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2콤마가 찍힌다 이거지. 그럼 마이너스 2콤마를 찍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8에 10이니까 2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x에서 x 뺀 거의 제곱 루트 9 더하기 y에서 y 뺀 거 제곱 36입니까? 그래서 루트 45 그러니까 뭐예요? 3루트 5예요? 종류. 사실상 필요한 건 빨간색 풀이밖에 없지. 확 줄여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잘 봐요. 기출문제 1번부터 4번까지는 내가 좀 풀게 하고 싶은데 아는 것들을 총동원하셔서 제가 합쳐서 10분만 드려볼게요. 네 문제를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짧나?
풀어보라. 자, 두 문제만 끊어볼게요.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면 나는 항상 뭐라 그랬냐면 지금 fx가 만약에 요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일단은 뭐 gx라고 이름을 안 붙이셔도 돼요. 내가 절대값 없는 것만 먼저 일단 보라 그랬잖아. 나중에 절대값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그러면 얘 좀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a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우선은 얘가 미분 없이 일단 생각을 해볼게. x가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a에서 교점을 가져. 그러니까 이 의식의 흐름대로 가보면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3, 마이너스 3, 3a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그려볼게. 그러면 얘를 절대값 때리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주 난리가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군데에서 미분이 안 된다는 거지. 뾰족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절대값 때렸는데 오직 한순간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교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접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접해야지 일단 미분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a라는 양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이거를 3이라고 박아두면 끝난다 이거죠. 이해돼? 이러면 a가 양수였기 때문에 3밖에 될 게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접하고 3을 지나게끔 될 거니 얘를 절대값 때려버리면 이렇게 되면서 이거 한순간만 미분이 안 되고 나머지 다 될 거 아니겠냐고. 즉 이거를 중근으로 조절을 하라라는 이야기였어. 그러면 그때 당시 fx의 극대값 찾으래. 자, 그럼 극대값 찾으라는 얘기는 사실 이거거든.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꺾여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찾으란 얘기거든. 근데 결국엔 이건 뭐야? 이거의 부호를 바꾼 거일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엔 그냥 이 식에서 g 몇을 찾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이 극소값인 극, 변, 극, 교 1대 1대 1. 이게 여기까지 6이잖아. 마이너스 1, 1. 1을 대입한 걸 찾아라 라는 이야기였다고 결국엔. 거기다가 부호를 바꿔주면 끝나는 거니까. 이건 생각만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았니? 그래서 4, 마이너스 2, 4 들어가주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32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 됐죠? 그리고 뒤집혔고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끝나는 거고. 됐죠? 자, 2번 문제도 한번 그대로 가볼게요. 똑같은 패턴이잖아. 절대값. 최고 참계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있고요. 거기다가 무언가를 곱했어. 자, 조건을 보자면 이 gx가 절대값 씌워져 있지 또. 게다가 x-a 적혀 있고 2차를 곱했대. 이렇게. 근데 3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좋아요. 그러면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hx라고 다시 한번 바꿔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 x-a에다가 얘 뭔지 모르잖아. 최고 참계수가 1인 거밖에.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x-k, x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뭐라고 해?
뭐라 그래? B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현재 이렇게 되면 어때? 여기가 A 아무렇게나 잡은 거예요. A, K, B라면 얘가 요렇게 되면서 절대값 때리면 마찬가지로 세 군데서 미분이 안 될 거라고. 근데 문제가 뭐래요?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 근데 봐봐. A가 3일 순 없는 것 같아. 됐지? 그러면 fx에서 당연히 뭘 가지고 있어야 돼? f3이 0이 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야 돼. 그래서 하나가 3인 건 발견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며.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이 어때야 돼? 됐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동시에 여기를 뭐로 조절해 주는 거야? A로 조절해 주란 얘기야. 중근을 만들어야지 미분이 될 거 아니야. 접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면 hx는 x-a의 제곱에다가 x-3이지 않았겠냐 이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a는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인간들아. 그러면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3으로 잡아서 하나, 둘, 셋 이래 버리고 얘를 꺾여 올라가면 여기에 함수값, 아직 x값 안 구했고요. 함수값이 32가 된다라는 이야기니 그러면 원래 절대값 때리기 전에 빨간색 그래프는 함수값이 뭐가 뜬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2가 뜬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즘에는 그럴 아이들이 없겠지만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원래 미분에서 0대리지 좀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귀찮다고.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번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3-a죠. 그러면 자, a라는 좌표 실수하지 마. a라는 좌표에서 세 칸 중에 두 칸만큼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기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도와줄래? 3분의 2a인데 3분의 3a니까 a 플러스 6 아닙니까? 를 여기다 대입하면 정답이 나온다 이거지. 자, 그러면 천천히. 그럼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 곱하기 와 3, 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돼, 여기까진? 괜찮아. 신발 부어. 네? 뭐라고요? 아닐걸요? 봐요. 제가 이래 볼게요. 마이너스 2를 끌어들이면 a 마이너스 3입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27분의 얘 제곱하면 4에다가 a-3이 3개 있어요. 이게 지금 뭐가 뜬다고요? 마이너스 32가 뜰 거라고요. 괜찮지 않니? 얘 짠, 얘 마8 짠 27. 얘가 2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맞죠? 근데 어떤 거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어떤 거의 세제곱이 되려면 a-3은 당연히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6이어야 돼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무슨 나레이션 방송 같은데. a 값은 마이너스 3이었고 f4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fx 다시 완성시키자. fx는 어디까지였어? 여기까지였잖아. 원래 거. 그러면 a가 이렇게 잡혔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거인 거 알고 있었으니 f4를 구하면 7 곱하기 1, 7 이렇게. 야, 이거 미분에서 했었으면 죽지, 인간들아. 됐어? 자, 다시 3, 4번 10분간 시간 들여보고 비슷해요. 4번은 졸라 어려워 보인다. 지금 방금 내가 봤거든. 4번은 약간 엿된 것 같으니까 3번 일단 맞추는 데 집중해 보세요. 뭐야? 지우지 말라고?
아, 아이씨. 이거 쓴 거야 이거. 나 실수한 줄 알았잖아. 아 바꿔야 돼. 어. 인정 인정. 요즘 어제 오늘 나도 하도 계산을 못하니까 당연히 내가 틀린 줄 알았잖아. 아니 그 그냥 해서 그런 게 공부 못해서 그런 거. 아 이걸 생각을 안 했어. 그냥 채팅하는 걸 봤어. 잘했네. 그래 이제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 넌 이 투수 뭐? 왜? 내가 팬데이 있는데. 팬데이 뿐이야. 3번 4번 풀고 있어라.
내가 네 수학 선생님인데 네 수학 푸는 걸 보고 내가 외워 소리를 들으면 나는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어? 내 역할이 혼자 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야. 주위에 스테인플러 없습니까? 안 보입니까? 주위 스테인플러 없어. 풀어왔니? 3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이따 3번 정답 나오신 분 나왔어? 몇 나? 몇 나? 지금 요 정도 맞추는 거면 잘하는 거예요. 가볼까? fn이 0이다. 3차 함수의 극대값을 a 뭐 극대값 an에 쫄지 말자고. 야 일단 fn이 0이다. 이것까지 알고 있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야 이걸로 끝난 거야. 봐봐. x 플러스 n이 fx와 곱하고 있는데 fx를 이쪽에다가 떼다가 조금 요렇게 만들어 보면 f 마이너스 n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제가 요렇게만 설정을 좀 해볼게. 그러니까 니들이 실제로 문제 풀려면 요런 느낌으로 갔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 얘가 몇 차 함수니? 4차 함수지. 근데 이 4차 함수를 그러면 내가 잠깐만 gx라는 용어를 빌려올게. 굳이 여러분들 gx라고 안 하셔도 괜찮고.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 야, 아이 병신아. 여기 마이너스 n과 n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4차 함수잖아. 얘가 0이 찍혔어. 아 이게 뭐야? 얘가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아니 근데 이게 음수로 가면 안 된대 이게. 이게 음수로 가면 안 된대잖아. 어쩌란 얘기야? 좁혀 그렇지. 씨발 이거밖에 더 있냐? 이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내란 얘기지. 아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 n 플러스 n을 들고 있어야겠었구나. 이 상황으로 가는 거죠. 된 거지. 근데 극대값이래. 여기만 하는 거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fx로 돌아갑시다 다시. 자 그러면 fx는 끝났습니다. x 마이너스 n의 제곱. 제가 문제 잠깐 잘못 읽었네요. fx의 극대값을 an이라고 하겠다 그랬네. 그럼 여기가 아닙니다. 다시 만들게요. 이거의 극대값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n, 여기가 n일 거니까 짠 이렇게 그리셔야 되네. 여기 말하는 거네. 가자. 극, 변, 극, 교. 여기까지가 2n이잖아. 3분의 2n, 3분의 4n, 3분의 6n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그럼 n에서 빼야 돼요. 뭐를? 3분의 4n을. 그러니까 여기는 뭐일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n이 됐었더라. 여기까지. 됐지?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된대. 여기다가 자 천천히 대입할게요. 3분의 마이너스 4n의 제곱에다가 3분의 2n 한 개 자연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27에다가 16이 32에다가 n세제곱인데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이거 자체가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n값은 3. 나 너무 잘했어. 맞추신 분. 풀고 나면 별게 없지. 아직까지 머릿속에 있는 게 끄집어내질 못하는 거야. 4번 어떡하죠? 4번은 지금 오와 아니 각 잡고 비적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그래?
한간에 지금 잠깐 문제 풀고 있는 제가 방금 바로 풀어버리면 또 욕먹을 것 같아갖고 몇몇 애들 문제 푸는 동안 잠깐 뭐 좀 얘기를 해주자면 올해 수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냐면 역사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확통 런했어. 어디만 봐도 알아? 여기만 봐도 알아. 그래서 전부 다 이쪽으로 다 가셨잖아요. 분명히 12월 달에 반이었거든요. 반반이었는데 실제적인 애들이 3명 남았어요. 어쨌든 미적분은 이슈가 있어. 올해가 마지막 수능이에요. 확통도 이슈가 있어. 마지막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쪽으로 갔어요. 그럼 두 가지죠. 둘 다 이제 이슈가 있을 텐데 뭐냐면 미적분은 그러면 평가원 입장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교육과정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미적분에서 올해 뭘 해야 될 것 같아?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알아요? 쉽게 생각. 예를 들어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딱 올해까지가 정년 퇴직이야. 올해 딱 알맞게 사고 안 치고 딱 근무를 마치면 법정 문제 없이 딱 마치면 평생 동안 연금이 나와. 월급이 나온다고. 그럼 너네가 올해 해야 할 게 뭐일 것 같아? 사고 안 치는 거죠.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고를 안 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게 되게?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미적분은 사고 치면 안 되잖아요. 늘 역사적 흐름이 그랬다고. 사고 안 치려면 미적분 어때야 될 것 같아? 어려워지나 쉬워지나? 쉬워질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번부터 30번까지 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28번, 30번을 도저히 건들 수가 없는 문제를 냈거든. 내 입장에선 그래. 이게 현역 고3 애들이 정상적으로 이걸 맞출 수 있냐 없냐. 근데 얘네들이 수학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 내신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거 생각하면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게 솔직한 내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이게 풀만해질 가능성이 생겼어. 단 사고 안 쳐야 된다니까요. 등급은 갈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난이도를 살짝 더 낮추되 나머지 문제를 살짝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야. 근데 확통과 미적분의 밸런스가 중요해졌잖아. 그러면 이 밸런스 조절을 어디서 할까? 수원 수투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6월 9월 평가원이 작년처럼 수원 수투가 그렇게 말 같지도 않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야. 작년 6월에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었거든. 공통 과목이 수원 수투가. 근데 9월 달 보고 나서 내가 애들한테 진짜 개지랄했어. 그리고 지들도 깔끔하게 인정을 했어. 1번부터 22번까지 해설하는데 1시간이 안 걸렸어요. 아 진짜로. 해설하는데 1시간이 안 걸렸다니까. 문제 의도고 뭐고 그냥 막 할 게 없었어. 그리고 나 원래 해설할 때는 그래도 나름 이름이 노킬러반이니까 15번, 22번 설명을 안 해줬었거든. 했는데도 1시간밖에 안 걸리던데? 이걸 틀려오나? 근데 지들도 할 말이 없어. 지들이 봐도 너무 쉬웠어.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올해. 그래서 일단 내가 좀 지저분한 계산 염색도 좀 많이 시키려고 했었던 거고 하라는 대로 잘 하시면 될 거고. 오케이? 그럼 확통이 문제거든? 그럼 봐봐. 미적분 내 생각이야. 뇌피셜이지. 아직 발생하진 않았으니까 이 문제를 낮추고 다른 문제를 올려. 그러면 미적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때? 다 맞출 가능성이 생겼지. 그럼 자칫하다가 뭐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등급 컷이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솔직히 지금 등급 컷이 84점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1등급 컷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대 형아들은 뭐가 문제야? 표점이 문제거든. 당연히 1등급인 거고 100점으로 1등급이냐 96점으로 1등급이냐 그거 싸움이잖아. 그러면 어디 난이도를 살짝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 여기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미적분의 입장이라면 확통 생각해봐. 이게 난이도 올라간다 치자. 확통이 지금 현재 난이도가 니들이 풀어봐서 알잖아요. 할만하죠? 솔직히 30번 문제 푸는데 이해될 만하죠? 얘네들은 나중에 설명해주면 이해도 못할 거예요. 30번은. 그런데 이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이게 극악무도하게 올라가냐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내가 최근에 문제 풀어주다 보면 야 씨 이걸 문제라고 내냐라는 문제 있지. 그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23번부터 30번까지 내 생각이에요.
여기에 네 문제 정도는 이걸 문제라고 내냐였거든. 아니 막말로 수원수투에 비하면 여기에 있는 네 문제는 이걸 문제라고 내냐 이거였거든. 근데 한 그 문제가 한 그래도 두 문제 정도로 줄지 않을까 싶어. 이걸 문제라고 내냐가 네 문제에서 한 두 문제로 줄 것이다. 그렇다고 28번, 30번 정도의 문제 난이도를 확 올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거든. 지금 분위기가. 왜냐면 확통의 지게 등급코치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 88점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예요? 확통에서 하나 틀리고 수원수투 킬러 두 개 다 틀리고 그럼 딱 1등급. 미적분 형아들은 28번, 30번 틀리고 15번, 22번 틀리면 1등급. 이런 느낌이라며. 너무 이쁘게 잘 빠지고 있거든 현재. 그것도 원래 확통도 84점이 1등급 등급컷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얘네들이 도망 오는 바람에 확통 등급컷이 올라간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문과 기준으로는 조금 올해 수능을 너무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될 거고, 이과 기준으로 보자면 할만해지지 않았나라는 게 내 의견이긴 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할만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또 이제 진짜 마지막 이슈죠. 올해 재수생 애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올해가 미적분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지금 의대 가겠다고 재수한 애들이 작년에 또 못 갔으면 올해도 준비를 하겠죠? TV 보니까 막 실수하는 애들도 있었네. 무조건 서울대 아니면 안 가겠다 그러던데.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서 올해 재수생 애들이 좀 많을 거예요. 많아. 올해 재수생 애들 많을 거야. 왜? 미적분으로 몇 년간 시험 본 애들이 올해가 마지막 미적분이라니까? 몰려오겠죠. 근데 냅두세요. 괜찮아요. 내가 방금 힌트를 줬잖아. 몇 년 동안 수능 준비해서 마지막 수능이라서 한 번 더 봐야 되는 애들은 어차피 니들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너네가 예를 들어 경희대를 가요. 근데 얘네들이 경희대 아니고 야 이거 촬영 중인데. 그래 좀 어느 목표한 대학교를 가. 근데 재수생 애들이 그 어떠한 목표한 과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됐어. 니들 거 뺏을 것 같아? 안 뺏어. 그걸 가겠다고 실수했겠냐고. 그냥 다니는 학교 다녀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네들의 경쟁 상대가 아니야. 그러면 너네의 경쟁 상대인 재수생 애들은 어떠냐? 그냥 니들이에요. 1, 2년 더 한다고 바뀔 애들이 아니야. 우리들 봐. 한 달에 한 번씩은 쿠사리를 안 먹이면은 멋대로 살잖아요. 눈 뜨면 일어나고. 그리고 누가 관리를 안 해주면 거의 뭐 짐승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애들이 1년 더 한다고 되겠어? 되려면 기숙학원 가야 돼. 아주 대형 기숙학원을 가야 되거든. 그 기숙학원은 한 달에 한 몇백씩 드는 거 알고 계시죠? 한 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300이에요. 한 달에 300. 웬만한 직장 그 월급을 내야 돼요. 근데 난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냥 가세요. 뭘 1년 더 해. 그래서 올해 고3 애들한테도 재수하지 마라 재수하지 마라 계속 이러고 다녔어 나. 내 예상 적중이야. 개판이야. 지금 뭐 눈 뜨면 일어나고 눈 감으면 자는 시간이고. 근데 어쨌든 재수생 애들은 너네한테 즉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은 사실 재수생 애들한테 그렇게 영향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오면은 다행이다. 왜 다행이야? 인원이 많아야 시험에 대한 변수가 적어지거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난 살면서 한 번도 니들한테 재수생이 피해를 끼친 적은 없다라고 믿어. 왜? 내가 가르친 애들 중에 또 재수를 하는 애들이 올해도 생겼고 작년에도 있었을 거 아니야. 전혀 영향가가 없어. 물어보면은 물어보지 말래. 내가 재수생 애들한테 성적을 물어보거든. 현재 고3 애들한테는 내가 어느 대학 갔는지 안 물어봐요. 뭐 지들이 더 힘들겠지. 근데 재수생 애들은 물어보거든. 단 한 번도 깔끔하게 나한테 재수에서 이 정도 성적 올랐어요 하는 꼴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기숙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재수에서 성적이 오를 거면 뭐가 필요한 거야?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전환이 안 된 거지. 근데 그 돈이 나간 돈이 너무 아깝잖아. 처먹고 옷 입고 학원에 돈 내고 하는데 한 연 5천 깨졌대. 근데 1년 동안 뭐 했다? 성적이 그대로였다. 이게 신발 5천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이라니까. 뭐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 비싸다. 정말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긴 한데 결국 성적은 안 올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끝내려고 하셔야 돼. 올해 끝내려고 하시고 허락하는 한 최대한 높은 학교를 가셔야 돼요. 지금 와서 서울대 가긴 늦었잖아요. 한때 서울대가 꿈일 수도 있었겠지만 스카이 막 이러고 목표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늦었잖아요. 아예 또 모르지. 모르긴 하겠지만 아예 이제 냉정하게 좀 이제 아닌 것 같긴 하잖아. 한 상위 10개 대학교 가면은 여기서 3보 1배를 하면서 딱 절로 딱 갈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니 하는 데까지는 하셔야 돼 얘들아. 진짜 제발 좀.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본인 그릇이 커져요. 응? 괜찮아. 돈도 벌어봐야 쓸 줄 아는 거지. 공부도 해봐야지 느는 거고 한계를 계속 겪어봐야지 그 한계가 는다니까. 가보자. 이 문제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별건 없을 것 같고 속과만 남았기 때문에. 갈까요? 최고참 계수가 1이고 F0이 0인 3참수 fx가 있고 이거의 직선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죠. 개수함수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보면은 별 얘기는 없어. 근데 이게 너네들을 죽여놓을 거라고. 오케이? 자 일단 가볼게. 내가 여기까지만 해석을 좀 해볼게. 야 그러면 여기서 시작점이 어때야 될까? fx가 요런 그래프 아무런 힌트가 없잖아요. 요런 그래프였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봐. 얘 같은 경우나 GT는 뒤질 때까지 Y는 T를 그어봤을 때 교점이 몇 개예요? 한 개거든. 그러니까 GT는 그냥 1이에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돼? 아니 어디다가 Y는 T를 그려도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다 그랬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저 두 가지 개형은. 그러면 여기서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들어가. 왜? 말이 안 되거든. 야 여기서 이게 GT라고 생각해봐. 이게 GT야. 야 여기 이렇게 여기가 GT야. 그럼 생각해봐. G-4 T-4 G T-4 이거는 T에서 4만큼 떨어진 거니까 여기라고 생각을 해볼게. Y는 T가. 그럼 얘의 개수도 1, 얘의 개수도 1이기 때문에 불연속이 될 수가 없어. 영원히 2야 이러면. 맞잖아. 그래서 이쪽 파트는 아니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내가 이래볼게. 봐봐. 그러면 이 상황을 보자면 GT가 일단 뭐일 수 있어? 천천히 생각해봐. 1일 수 있어. GT가 또 뭐일 수 있어? 2일 수 있어. GT가 또 뭐일 수 있어? 3일 수 있어. 이 세 개 중에 하나거든. 왜요? 하나, 둘, 셋, 둘, 하나 이렇게 갈 거라서. 이해돼? 그러면 내가 GT에 대해서 조금 더 집요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 내가 여기에 함수값 y는 t가 있을 거고 여기를 y는 t라고 일단 첫 번째 t라고 잡을게요. 이걸 두 번째 yt라고 잡아볼게. 아 이거를 t1이라고 잡을까? 이걸 t2라고 잡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쭉 오다가 자 잘 봐봐. 이해가 되나 봐봐. 내가 GT 그래프를 그려볼 테니까 쭉 하나로 오다가 언제쯤? T1이 될 때쯤. T1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T1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때쯤에 이게 T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순간적으로 두 개로 바뀌겠죠. 돼요? 그러다가 또 이 이후로 몇 개로 바뀌어요? 세 개로 바뀌겠지. 그러다가 이때쯤에 다시 순간적으로 몇 개로 바뀌어요? 두 개로 바뀌어요. 이때가 언제야 그러면? T2가 되는 거겠지. 여기가 T2가 되는 거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T2를 넘어가면 다시 하나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 함수값이 1, 이 함수값이 2, 이 함수값이 3이야. 이게 GT 그래프야. 됐지? 자 간다. 여기까지 하신 분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X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Y축을 어디다 설정해야 될지도 몰랐을 거고. 그래서 나도 Y축을 하다 말고 아 X의 범위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Y축을 다시 지우고 그냥 이렇게만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그럼 내가 지금 GT 그래프를 그린 거죠. 개수 함수에 대한 GT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근데 GT가 현재 지금 뭡니까? T1과 T2에서 불연속 아닙니까? 근데 봐봐요. 여기서 난데없이 이 얘기가 나온다고. GT와
gt-4를 더하잖아? 그러면 t는 0과 a에서만 불연속이래요. 뭐 하자는 얘기일까? 얘들아,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어차피 이 그래프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일단 몇 개일 수밖에 없어. 4개일 수밖에 없어. 아, 맞잖아요. 인간아, 여기서 불연속이 2개가 떠. 집중해. 근데 얘는 느낌이 어때? t축 방향으로 4만큼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불연속 지점이 몇 개 있었을 거야? 2개 있었을 거야. 그럼 원래는 불연속 지점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되는 거거든. 맞잖아요. 이거 더하기 여기서 4칸 옮긴 거 더하기. 그렇잖아. 뭐 하자는 얘기일까? 그러니까 봐봐. 야야야야 여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t1 플러스 4. 여기가 t2 플러스 4면 얘도 똑같이 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gt-4였을 거 아니야. t축 방향으로 4만큼 움직인 거. 얘랑 더하면 엄연히 불연속 지점이 몇 번 나와야 돼? 4번 나와야 된다고. 이해하지 여기까지? 근데 2번밖에 없대잖아.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게 지금? 얘랑 더했는데 얘도 불연속 지점 2개, 여기도 불연속 지점 2개. 그럼 불연속과 불연속이 더하면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이건 그래프가 다 깔끔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뭐고 1, 얘가 뭐고 2, 얘가 뭐고 3. 다 깔끔하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 지점이 4번 나와야 되는데 왜 2번밖에 안 나왔을까? 풀었냐 수연아? 겹쳤어. 그렇지. 잘 봐봐. 이거를 4만큼 땡긴 게 여기에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야. 다시. 이게 이렇게 이동이 된 거야. 그 4만큼이 이렇게 이동이 된 거라고. 즉 얘를 4만큼 이동한 게 얘인데 얘가 뭐가 됐다라는 얘기냐면 T2가 됐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결국엔 얘가 T2가 되는 거니까 얘가 T2 플러스 4. 이 간격이 4라는 사실을 발견해낸 거지. 이 간격이 4라는 사실을 발견해낸 거지.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 이게 이렇게 이동이 되면 T가 0과 A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 돼? 얘가 뭐가 됐었다는 얘기야? 4. 그래야지 4에서 맞물려서 4는 연속이 돼버리고 여기가 어디였단 얘기야? 8이 됐었다라는 얘기지. 아, 신발 찾았다. A가 뭐구나. A 자체는 8이구나. 찾은 거죠. 이해돼요? T0이 0, T2는 4. T2에서 4 더한 게 8이니까 A 값은 8. 된 거야? 뭐 하래요? FA의 최소값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가 와, 야 이거 마지막까지 죽여놓네 사람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얘가 0이었다는 얘기고 여기가 4였다는 얘기야. 됐지? fx 다 왔어. 아유 고생했어 신발놈들아. 근데 봐봐, 마지막 F0이 0이거든? 근데 난데없이 F8의 최소값 찾으려죠. A가 8인 거 찾았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야 여기가 함수값이 0일 때야. 집중해. 여기가 함수값이 0일 때라고. X축 어디 있게? 다들 이 지랄 떨어요. 나 미치겠어요. 이거일 수도 있어.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여긴 왜 빼먹어? 그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얘가 0이었다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0이었다면 F8이 짠 하다가 나왔을 거고 F0이 0이었다면 바로 치수속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F8의 최소값은
y축이 여기 있을 때야, 여기 있을 때야. 왼쪽에 있을 때 F8이 그나마 작았겠지. 여기부터 0이 시작되면 1, 2, 3, 4 이렇게 갈 거고, 얘는 그래도 1, 2, 3, 4 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내려갈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잘했어. 그럼 여기였다라는 얘기고. 이걸 또 찾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가 어디니? K라고 둘까요? 우선은. 그럼 fx가 최고차항계수 1이라 그랬으니까 x 마이너스 k의 제곱의 x 여기까지 구한 거야. 식이 이렇게 나왔어야 돼. 된 거지? 그러면 마지막 k 값만 찾으면 되잖아. 그 k 값은 어디서? 이걸로 찾으면 되지 않을까? 봐봐요. 여기가 극교니까 이게 3분의 k거든. 여기가 3분의 2k고 여기가 k거든.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f 3분의 k를 대입하면 아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구해놨잖아. 여기가 뭐라는 거? 4라는 거. 극대값이 4인 걸 이용하자. 그러면 3분의 k를 대입하면 3분의 k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k의 제곱이 4가 나오더라. 27분의 마이너스 k 세제곱이 4 나오더라. 맞아요? 이제 또 진짜 오늘 진짜 지랄하네 진짜. 그래서 k 값은 그래 알았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왜 붙어요? 제곱했는데 플러스 3. 지금 이번 주 계산이 심각해요, 저. 그래서 k 값은 3인 거 나왔고 여기서 f8을 찾으면 8 곱하기 25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0이 나오나요? 이 정도를 혼자서 맞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미 1등급 후보생이 된 겁니다. 맞춘 사람 혹시 한 번에? A급까지 그런. 이 새끼 시험 존나 못 봤어요. 다음번에 1등 하려나? 잠깐 쉬었다가 속가로 갑시다. 어려운 거 끝났어요. 가자. 딱딱 이게 30분 만에 마무리 지읍시다. 어머. 얘들아, 내일 말고 미리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 내일 말고 이거 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이따 다시 갔다 와. 그러니까 알았어. 잠깐만 닥쳐봐요.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여기 와요, 안 와요? 와요.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여러분들 돈 벌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저보다 몸값이 높습니다. 그거 누리셔야죠. 그건 좀 지랄 좀 그만해 진짜.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계속 커피 갖다 뿌리고 지랄이야 확 그냥 입에다 그냥 부어버릴라 그냥 진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자 이제 숙제 나갈게요. 자 수원 쌤비는 그러니까 자 얘들아 내일이죠. 내일은 오답이 뭐가 끝났어야 돼? 삼각함수 그래프죠. 전까지. 그래프 전까지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수원 쌤비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달력 보자. 2월 23일까지입니다. 이거는 2월 23일까지. 자 여기서는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완료를 지으셔야 되고요. 삼각함수 활용 전까지란 얘기예요. 사인 법칙 전까지. 그냥 한 번에 다 나열할게. 자 미분 프린트 전부 답니다 이제. 오늘 미분 끝났잖아요. 미분 프린트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은 다음 주에 시험 보겠다고 했죠. 시험 준비 좀 잘 해갖고 오세요. 졸라 짜증나요 진짜. 존나 못하네 진짜. 확률 테스트 준비 잘 해오시고요. 자 미적분 분들 개념 원리는 당연히 다 풀어 오시는 게 맞고. 자 쌤비 쌤비 뽑아놨어요. 보이시죠? 얼마 없어 이번에. 한 5장? 자 근데 얘들아 이게 왜 내가 이렇게 해?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2월 8일이야. 내일이 2월 9일이고. 자, 삼각함수 오답 끝나셨어야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확률 테스트 볼 거니까 확률 좀 공부하세요. 테스트 준비 좀 하시고. 미적분 분들은 알아서 그 방대한 양의 쌤비 오답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까지 2주나 있어. 그래서 숙제가 이렇게 좀 많아. 알겠지? 2주 분량을 한 번에 냈다고 생각하셔. 그렇다.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 불러봤자 나 할 게 없어. 좀 불러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뭐 내가 있을 것도 아니고. 2월 23일 일요일 아니고 23일인 거죠? 23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됐어요? 뭐였거든? 이거 23일 뭘 잘못했던 거야? 아니 일요일이라고 했었죠. 너가 바보인 거죠? 이 월요일 왔어. 아니죠. 월요일 왔어. 원래 요일 쓰는 날이 되게 너네 그거 아니? 몰라요. 3월 4일 이거 할 때 이렇게 막 쓰잖아. 3월 4일 이런 거 쓸 때. 몰라 이거 띄어 쓰는 거다? 몰랐지. 모르는 애들 많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 지금 내가 그렇게 공부 안 한 전공 시절 4년 동안 그나마 기억나는 거 하나를 알려줬는데 씨발 그게 아 기억 3월 4일 3월 4일 이제 선생님 생일 때도 제가 그렇게 속가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대신에 자, 한 번만 제대로 하자. 나 솔직히 말하면 OSMU에서 속가를 뺄까도 고민 중이거든. 속가를 안 알려줄 생각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끝내자고. 어렵게 안 나오니까. 얘들아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거야. 이게 야 닥쳐봐. 이제 가자. 작작 까쳐먹어. 돼지 새끼들아. 야 종을 쳐먹고 있어. 씨. 이게 fx고 이쪽이 극점을 제가 이은 거죠. 그러면 이쪽 파트는 증가라고 얘기를 했고 이쪽 파트는 감소라고 했고 이쪽 파트는 증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도함수가 뭐예요? 양수예요. 이때는 도함수가 뭐예요? 음수예요. 이때는 도함수가 뭐였어요? 양수였다고요. 그러면 이 점을 뭐라고 합니까? 이 점을 뭐라고 해요? 극점이라고 했고 극점에서는 증가도 감소도 안 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 도함수가 뭐가 된다고요? 0. 자, 그러면 극점에선 도함수가 0이었어. 근데 도함수가 0이면 극점이야? 는 아니었다고. 극점이 나오려면 도함수가 0인 순간에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거나 도함수가 0인 시점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부호 전환이 있어야지 극점이 됐었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요런 느낌이 됐을 거다. 양수, 음수, 양수. 그래야지 증가, 감소, 증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던 거고. 근데 봐봐. 이걸 내가 갑자기 왜 그렸냐면 위치라고 있어요. 위치는 말 그대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고요. 속도가 있어요. 가속도가 있고요. 그러면 내 입장은 그래. 위치를 우리가 fx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속도를 도함수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가속도를 속도를 2번 미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 뭐 얘를 이계도함수다라고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가속도는 말 그대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구나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속도에 대한 정의는 뭐냐?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이 뭐예요? 미분했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위치 미분하면 속도란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얘는 똑같아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야. 어려울 거 없다고요. 말 그대로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다. 자, 어쨌든 이 두 개가 메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답을 똑바로 해보세요. fx가 증가하면 도함수는? 감소 병신. fx가 증가하면 도함수는 양수. fx가 감소하면 도함수는 음수. 도함수가 0이면 극점이니? 아니지. 하지만 극점에선 도함수가 0. 됐지? 여기까진? 자, 그럼 봐봐. 위치가 증가해. 속도는? 똑같은 얘기라니까. 신발놈들아. 이게 양수 위치를 보통 x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이걸 얘로 바라보고 속도가 v라고 쓰긴 하지만 얘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다시 위치가 증가해 속도는 그렇지. 위치가 감소해 속도는 음수. 봐봐. 위치가 봐봐. 위치의 운동 방향을 바꿨어 이 개새끼야. 아, 이거 쓰레기 버려. 너도 들어가 쓰레기 버리는 거면. 자. 어디까지 했어요? 운동 방향을 바꿨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어서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운동 방향을 바꿨어. 속도는 0. 그렇지. 속도가 0이면 운동 방향을 무조건 바꿔요? 그건 아니야. 좌우로 부호 전환이 있어야 돼. 딱 이 정도면 끝나요. 하실 수 있겠지? 결국엔 위치 속도는 우리가 공부해왔던 fx와 도함수의 관계다. 해볼까? 문제 졸라 쉽습니다. 갑시다. 위치가 이렇게 3차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1일 때의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x에다가 1 대입하란 이야기죠. 개 쉽습니다. 1, 1, 1, 1 대입하면 0이죠. 개소리였네요. 자, 속도가 0이에요. t가 1일 때. 자, 그럼 여기서 속도 구해줍니다.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속도에다 1을 대입했을 때 0 나오는 거 오케이. 자, 출발한 후 이 얘기는 뭐예요? t를 양수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시간. 와, 대박. 개새끼. 아, 진짜 이게 무슨. 계속. 할 수 있어요. 자, 운동 방향을 바뀌는 시각.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시각. 아래로 볼록일 거고 여기서 3t 끌어내주고 t 끌어내주고 마이너스 1 써주고 플러스 1 써주면 얘가 0 될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와 언제입니까? 1일 때인데 당연히 언제만 세는 거야? 1일 때만 세는 거야. 시간은 당연히 양수 처리니까요. 즉 그때의 가속도라 그랬으니까 가속도는 보통 A라고 줬거든요. A1을 구하라. 가속도 어떻게 찾습니까?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된다 느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1 대입하면 4니까 디귿 통과. 자, 한 문제 끝났고요. 오늘 설명할 건 없습니다. 자,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가속도는 이랬죠.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속도가 뭐다? 0이다. 그러면서 좌우에 부호 전환이 있어야 된다. 까먹지 마시고 미분합시다. 속도는 3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일 거고 자, 3 끌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일 거고 얘가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일 거고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에서 마이너스 1과 2일 텐데 당연히 여기만 세는 거고 그때 당시에 가속도에다가 2초 대입한 거를 구하셔요.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가속도란 얘기는 여기가 지금 6t 마이너스 3이니까 1을 대입하면 12가 됐을 때 9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두 번째 문제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 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밑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야? 야, 위치가 증가하면 속도가 양수래며. 위치가 감소하면 속도는 음수래며.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어떤 새끼가 앞으로 갈 때 어떤 새끼는 뒤로 간다는 얘기고 어떤 새끼는 뒤로 갈 때 어떤 새끼가 앞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속도와 속도를 곱했을 때 당연히 서로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어. 아, 맞잖아요. 앞으로 가면 얘가 양수일 거고 뒤로 가면 얘가 음수일 거고 얘가 뒤로 가면 얘가 음수일 거고 얘가 앞으로 가면 얘가 양수일 거니까 어찌됐든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속도와 속도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라는 이야기라. 끝. 그럼 첫 번째 속도가 뭡니까? 4t-2. 두 번째 속도는 뭡니까? 2t-8. 즉, 개쉬워. 그냥 이거 문제라고 되니 얘들아. 이것과 이거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 여기가 0이 되는 x값 2분의 1. 여기가 0이 되는 x값 4. 즉 시간은 2분의 1초 이후부터 4초 직전까지는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세 문제 남았나요? 하고 하자. 세 문제 남았다고? 뒤에 3문제 더 남았는데. 뒤에는? 하시게요? 아니요. 그럼 못해요.
여러분들 저번에 내가 그거 시켰다가 니들 멘탈 다 나가가지고 내가 예전 다 안 할게 이랬잖아. 2회전 때 할게 2회전 때. 안 한다고요? 응? 안 한다고요? 2회전 때 내가 그대로 다시 깔 거예요. 얘들아 지금 그 뒤에 무슨 박살내기 있죠? 니들이 박살나서 안 돼요. 박살난 건 너희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혼자서 한 절반 정도 맞춘다. 이러면은 뭐 올해 목표는 3등급 접점. 그리고 표점 1등은 우리 반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 저기 말고요? 표점 1등이요? 표준 점수. 그러니까 저기에랑 상대하라는 아, 저 심화반 애들이요? 아, 우리가 이겨요. 거예요? 너 한번 깔끔하게 정리했잖아. 한 번만. 그 한 번이 수능이면 되잖아요. 응. 야, 별거 없다니까. 생각보다 1등급이 쉽게 떠. 자,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얘와 얘가 같다. 워딩만 똑바로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넘길까요? t 세제곱에 마이너스 6t 제곱에 플러스 t에 마이너스 6이니까 t 값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맞아요? 1입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1이죠. 아닙니까? 좆됐네요. 아니네요. 자, 안 될 것 같고요. 1이나 마이너스 1은 안 될 거고 2나요? 2? 2를 대입해야 됩니까? 2도 아니네요. 마이너스 2예요? 더더욱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제가 이양 잘못한 건 아니죠? 아, 잘했어요. 잘못 받아 적은 것도 아니죠? 네, 잘 받아 적었어요. 9? 아, 9는 말이 안 되고요. 3 정도. 3, 27, 마이너스 54. 안 되네요, 이것도. 6이나 됩니까? 6이네요. 아, 6이다. 얘들아, 6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세제곱, 6 빼기 6 이렇게. 야, 6이 나가네요, 6. 자, 괜찮습니다. 그러면 야, 여무세요. 6 나왔고요. 원래는 여기서 종료하면 됩니다. 여기서 종료해도 돼. t가 찾았으면. 근데 저는 일단 가르쳐야 되니까 t제곱 써주시고 플러스 1 써주시고 얘가 지금 개수가 마이너스 6t제곱이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6t제곱이 이미 완성됐어요. 그럼 여기가 종료. 그러면 제가 왜 그만해도 된다 그랬냐면 여기서 새로운 t값이 안 뜨거나 음수가 뜨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몇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찌 되었던 t값은 6으로 고정되었고 가속도를 각각이요. 이게 첫 번째 속도. 다시 한번 가속도 구하면 2. 그리고 얘도요. 두 번째 속도를 구하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4t. 가속도 구하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4. 14. 근데 얘는 2로 고정이 돼 있고 여기다가 6을 대입하면 36, 36, 36, 22. 마이너스 22가 될 거고 P에서 Q를 빼라 그랬으니까 정답 24. 별거 없었고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즉 속도가 어때야 됩니까? 다시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속도가 0을 찍어도 되긴 해. 하지만 부호 전환만 없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막 풀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 어려워지면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어쨌든 한번 가볼게요. 자, 속도를 딱 찍어주면 얘가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건 쉽게 나온 겁니다. 얘가 지금 몇이냐면 마이너스 2배분의 얘라서 3분의 5일 때입니다. 뭐라고? 시간이 3분의 5일 때 최소값이 떠. 됐지? 0초가 어딨어? 여기쯤 있을 거고. 그러면 얘가 가장 작은데 t축이 여기 있으면은 속도가 0 될 리 없고 여기에 있어도 0은 됐지만 부호 전환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3분의 5를 대입한 게 즉 v 안에 3분의 5를 대입한 게 0 이상이면 되겠네.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결국엔 교점이 하나 혹은 없거나 이렇게 풀면 되니까 판별식이 0 이하다로 푸셔도 괜찮고. 됐죠? 근데 어쨌든 저는 판별식을 할게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이렇게 되면 되고 A는 3분의 25 이상이면 되는데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정답 9입니다. 빠르시네. 요건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가 있고 거리의 최소. 그러니까 얘들아 거리의 최소끼리는 위치끼리 최소가 됐다는 얘기잖아. 맞지? 위치끼리. 그러면 봐봐.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얘와 얘의 위치를 뺐을 때 일단 양수던 음수던 거리가 나올 거고 거기서 절대값을 때려주면 이게 실제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거리는 누군가에서 누군가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처음 배우죠. 평면좌표에서.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는 구조가 낫겠네요. t 세제곱 빼봐. 빼보라고 임마. 마이너스 2분의 15 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0입니까? 이거고 원래는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고요.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도 배운 겁니다. 절대값이 나오면 일단 얘부터 생각하라. 자 그립시다.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가 될 거고 3 끌어내면 t제곱에 마이너스 5t에 4가 될 거고 1과 4네요. 이렇게 1과 4네. 자 그러면 가자. 도함수가 1과 4를 지나니까 위치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였을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입니다. 됐죠? 그러면 침착하게 얘가 1, 얘가 4, 처리를 해주고 문제가 일단 뭐라 그랬는지부터 찾아볼게요. 거리가 최소가 되는 순간. 오케이. 그럼 얘들아 얘부터 찾아볼게. 얘부터 4를 대입하면요 64, 16, 8, 120 잘하고 있어. 48 더하기 10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112, 122 이네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었다? 여기에 있었겠구나. 그리고 Y축은 대충 여기쯤 치고 그래프를 잘못 그리긴 했어요. 치고 확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네요. 여기가 10이었겠네. 이렇게 그리시면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지. 오케이? t는 양수일 때만 보자는 거니까. 여기가 최소값 맞네. 즉 t가 뭐였을 때? 4였을 때 구했네. 절대값 때려도 그대로일 거고. 그러니까 t가 4일 때 최소가 되는 순간은 4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래요. p의 가속도요? p? 얘 거. 끝까지 고생을 시키네.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0. 다시 한번 미분 6t 마이너스 10에다가 4를 대입하면 정답 14. 됐니? 누가 아까 사진 찍었던데 단톡방에 준 숙제 좀 올려주시고요. 오늘 고생들 하셨어요.